고수가 되고 싶은 두 남자의 하이브리드 시사 토크쇼 여의도 고수 대망의 10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고수의 고 신동아 고재석 기자입니다. 고수의 수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저희가 좀 자리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요. 좀 새로운 구도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건가요? 총선 특집이라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저희가 지금 총선을 앞두고 마지막 방송이에요. 총선 전 마지막 방송이죠. 총선 전 마지막 방송이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하게 평소보다 한 분의 고수를 더 모셨습니다. 그래서 자리 구성이 이렇게 된 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지금 아직 두 고수님 카메라 안 잡고 있는데 좀 에피소드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한 분, 네. 배땡땡 고수님. 출연 요청을 강력히 예, 하셨어요. 제가 지난번에 광화문 앞에 동아면세점 앞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갑자기 포옹을 하면서 나 좀 다시 출연시켜줘 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약속을 지켰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 오늘 오셨고요.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 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그때 이제 우리 고재석 기자, 고재석 앵커를 만났는데 그때 광화문에서의 포옹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은 광화문 연가다. 네. 라라라라 라라라 자제하겠습니다. 예. 아니 그래서 그날 되게 추웠어요. 그러니까요. 추웠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드시고 계셨어요. 그렇죠. 얼주가 합니다. 그때 광화문에서 고재석 기자를 껴안으면서 격정적으로 이문세도 생각났고 그것도 이영훈 작곡가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 이영훈 작곡가 또 우리 제 아버지세요? 아니 성이 다른데? 공원묘지에 아, 같이 또 묘지에 같이 계시다고. 그래서 산소에 가서 이제 성묘할 때 지나가다 보니까 거의 이영훈 작곡가가 그러면서 고재석 기자와의 이 광화문 연가를 암시하는 듯한 예. 그런 조짐을 천기를 느꼈죠. 예. 그래서 그날은 추운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시더니 오늘은 더워 죽겠는데. 따뜻하고 더운데 따뜻한 음료를 드셔서 제가 네. 어느 갈피를 아 잡아야 근데 될지. 이 요즘에 뭐 의료 공백 파장 얘기하면다만 제가 수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또 술 친구인데 그분들 말씀이 따뜻한 걸 먹어야 좋다. 따뜻한 걸 먹어야 몸에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차면 안 된다. 근데 그때 우리가 얼음에 담근 소맥을 마시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뭐야 도대체? 지금 이건 괜찮대요. 그렇군요. 기분 좋게 마시면 다 괜찮다. 다만 근데 건강하다기보다 저는 카라멜 마키아토를 벤티로 드는 분을 드시는 분 처음 봐가지고 그거 괜찮으신 거죠? 건강에? 그렇죠. 예. 뭐 차는 벤츠가 하는데도 예. 커피는 벤티를 해요. 역시 대단한 말발을 보여주고 계시고요. 제가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다른 고수님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최땡땡 고수님 소개할 텐데 이분은 신성장 경제연구소 소장님이세요. 근데 저희 신동아 필자신데 정치글만 쓰세요. 그래서 경제연구소 소장이신데 왜냐면 그만큼의 정치에 박식하기 때문에 요새 가장 각광받는 정치 평론가로 방송에 많이 등장하고 계십니다. 최병천 신성장 경제연구소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요새 논객으로 굉장히 방송에 많이 나가고 계신데 네. 좀 많이 바쁘시죠? 네, 뭐 바쁘다 말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저희 계열사인 채널에 출연하고 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출연하고 오시고 시간이 많이 남으셨나 봐요.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11시 반에 만나기로 했는데 9시에 이미 회사에 오셔서 아침 일찍 출연하는 거였어가지고. 네. 그래서 저희 회사에도 일찍 출연하셔서 굉장히 부지런하게. 네. 제가 뭐 한 말씀 드리자면은 우리 최병철 소장님은 이기는 정치학 역저죠. 아까도 뭐 우리가 휴게 시간에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문가의 전문가죠. 전문가의 전문가. 전문가들이 참고를 하는 그런 전문가이신 거죠. 전문가의 전문가. 그렇죠. 전문가의 전문가는 정말 대단한 극찬인데. 극찬이죠.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밥을 사거나 뭐 커피를 사거나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최근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논란이 된 사람이 황상무였잖아요. 그래서 청와대에 상무직이 없을 텐데. 그래서 황상무 생각했더니 그 이름이 아니라 직책이 아니라 이름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상무였구나. 가짜 상무인 줄 알았는데. 이런 걸 안 하면 전문가의 영원한 전문가신데 그래서 몇 명은 떠났어요. 요건 B2C용으로 하신 거 아닐까요? 배 소장님한테 추임새 맞춰준다고 제가 원래 이런 얘기를 제가 태어나서 안 하는데. 원래 이런 개그를 제가 한 번도 한 걸 본 적이 없는데. 근데 전 이 조합도 방송에서 못 봤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처음에 저를 만나서 이제 우리 최 소장님이 워낙 뭐 여의도에서는 지략가로 정평이 나는데 저를 만나더니 제가 막 굉장히 개그 충만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시나 봐요. 그래서 제가
병천 순대 최병천입니다. 아 스스로 그렇게 소개. 그래서 제가 너무 인상적이에요. 그때부터 뭐가 있었죠? 그때부터 이 사람 내가 함께 가야 된다. 함께 갈 수밖에 없다. 개그 동지. 그렇죠. 네. 순대를 좋아하니까. 그렇죠. 내가 순대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오늘은 총선에 대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좀 있으면 총선이 치러지잖아요. 그래서 이 방송 나가는 시점이 4월 6, 7 주말인데요. 그러면 총선을 정말 사나흘 앞둔 시기입니다. 그 제가 두 분께 궁금한 건 사나흘 앞두고 판세가 바뀌는 경우도 있나요, 최 소장님? 실제로는 많이 정해져 있다고 봐야죠. 우리 여의도에 있는 표현 중에 선거 운동 들어갈 때 선거는 크게 결정됐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변수는 있죠, 물론. 근데 그런 게 확률적으로 높다고 보기는 어렵죠. 실제로 그러면은 오늘 저희가 나눈 얘기가 사실은 총선에 대한 가장 정확한 예측이 될 수밖에 없고 만약에 두 분이 틀리시면 나중에 총선 끝나고 고해성사 방송을 한 번 더. 최 선생님 말씀하시던 대로 선거에 뭐 사나흘을 앞두고 충격을 준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정말 유력 인사의 사망 또는 북한의 전쟁 도발 뭐 이 정도가 아니고는 이게 뭐 특별하게 민심이 변하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적어도 파격적인 예상치 못했던 그런 돌발 변수, 사망과 도발 뭐 이 정도가 아니면 대체로 그냥 흐름으로 간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오늘 이제 저희가 뭐 사실은 영남이나 호남 어느 정도 좀 구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집중할 것은 서울 판세 그리고 경기 인천 판세 그리고 최근에 가장 또 주목받는 낙동강 벨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 PK 판세를 좀 크게 세 개로 나눠서 대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서울 판세가 궁금한데 서울에 49개 의석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최근에 언론에서 회자되는 단어가 한강 벨트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 한강 벨트라고 불리는 지역에 한 군데 사는 주민으로서 이 표현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우리 동네에서 한강이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표현이 이제 그렇게 적합하다 생각하진 않지만 우리 언론 용어로서는 쓸 수 있는데 여기가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영등포구, 동작구 그리고 이제 중구가 성동구 합쳐져 있기 때문에 이 지역구도 한강 벨트라고 불립니다. 이 중에서 이제 요새 평론가들은 나경원 후보가 출마한 동작을 그리고 야권이 분열한 이제 전명원 전 수석이 나오셨죠. 예. 동작갑 정도를 제외하면 민주당이 다 이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데 배 수장님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동작을의 경우에는 지금 나경원인데 지역구로 분석하실 때 우리가 서울이 됐든 경기도가 됐든 인천이 됐든 충청이 됐든 낙동강 벨트 됐든 일단 세 가지 포인트로 분석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정당 지지율. 정당 지지율이 가령 TK나 우리가 호남을 보면은 어느 한 정당이 압도적이잖아요. 여긴 더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당 지지율 다 결정 끝났어요. 이거는 이미 텃밭이야. 두 번째는 이제 후보 경쟁력인데 동작을을 보더라도 후보 경쟁력을 보면은 정당 지지율도 나쁘지 않은데다가 후보 경쟁력도 나경원 전 의원 그러면 뭐 알려질 대로 웬만큼 모르는 사람 빼고 다 알잖아요. 근데 그 정도의 인물이니까 상당히 인지도도 높다. 그게 이제 유삼영 민주당 후보에 비하면 민주당 유삼영 후보에 이제 이른바 국가수사본부 사태가 났었잖아요. 그거 정도로 이제 누구야? 삼영이야, 유삼영이야 이렇게 되는 거니까 나머지 이제 마지막에 중요한 게 일종의 후광 효과예요. 후광 효과가 다 후보가 좀 부족해도 후광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후보자의 이 좀 부족한 그 지역 경쟁력을 탁 하고 쳐줄 수 있는 거물이죠. 이른바 부산 같으면 우리가 1로 3경 걸을 때 Y에서 확실히 밀어버리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부산은 끝장난 거야. 호남의 광주에 가서 DJ가 무슨 한마디만 하면 끝장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이재명도 특별한 영향력이 없어요. 조국도 별 영향력이 없어.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반사이익을 얻는 게 있죠. 이른바 윤석열 심판론.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만 특별하게 후광을 얻는 건 없는데 여기는 나경원만 해도 후광이 있어. 왜? 자기 후광이 있잖아요. 그래도 여성 정치인 하면 손에 꼽히는 사람이 나경원이 한동훈 후광 효과 별로 없어도 그다음에 약간 동정 여론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그 지산당대에 나갔는데 안 됐잖아. 마음 짠한 게 있어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맞물리면 세 가지 지표. 정당 지지율, 후보 경쟁력, 근데 마지막에 후광 효과를 봤을 때 그래도 더 위에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여론조사 발표되는 거에 이제 45를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45보다 좀 올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45는 양대 정당의 후보자들이 얻을 걸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이 45보다 위에 있으면 자기 경쟁력에다가 후광 효과 또는 정치적 반사이익까지 다 가져간 거고 그렇지 이제 못한 45 미만으로 내려간 거는 뭔가 부족한 거지.
그런 면에서 나경원은 얻을 거 다 가져간다. 나 누군데? 나 경원이야. 이런 식의 이제 자기 후광 효과까지도 좀 누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우리 최 소장께서는 한강 벨트 전체적 판세와 그리고 동작감만 국민의힘이 수성할 것이다 이런 전망 이거 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한강 벨트를 왜 주목하는지가 좀 재밌는데요. 지난 대선에서 서울 지역 전체에서 윤석열 후보가 4.5% 정도 대략 이겼어요. 그런데 한강 벨트, 그러니까 서울 전역이 25개 구가 있는데 14개 구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겼어요. 근데 14개 지역의 대부분이 다 어디냐면 한강 벨트에 대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강 벨트 이퀄 다른 표현이 뭐냐면 종부세 벨트예요. 제가 이기는 정치학에서 그건 좀 정말 자세히 써놨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포 갑이 있고 마포 을이 있다고 치면 지난번 대선과 지방선거에서는 마포 갑을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 쪽에서 이겼고 그리고 마포 을은 이제 민주당이 대체로 다 이겼어요. 그걸 볼 수 있는 게 시의원들이었어요. 그래서 마포 갑이 한강에 좀 더 많이 몰려 있고 마포 을이 좀 더 이제 안쪽에 있는데 그리고 집값이 더 비싸요. 마포갑이. 우리 마포대로 쪽 있잖아요. 저기 공덕역 지나고 마포역 공덕역 저기 아현역으로 올라가는 데가 애호개역 그게 다 이제 딱 그 라인이 실은 어떻게 보면 약간 거기 종부세 라인 비슷한 건데 그 중에 일부분이. 그래서 실은 한강벨트라는 게 지금 선거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 국민의힘이 최근 총선, 대선, 지방선거 3개 선거를 고려할 때 서울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가장 유리한 지역 강남 3구를 논외로 하면 그게 한강벨트였던 거야. 그래서 한강벨트 이퀄 종부세 벨트 이퀄 국민의힘이 괜찮은 벨트였던 거죠. 그런데 그래서 국민의힘이 일종의 강남 3구를 제외하면 1차 전선이 한강벨트였던 거죠. 여기서 뭔가 성과가 좋아야지 그 다음 2차 전선, 3차 전선으로 갈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초기에 뭐 많은 사람들이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한강벨트에서는 국민의힘이 유리할 거다. 이 전체로 봤을 때 우리가 강남 3구를 포함하면 한 22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막상 이제 후보 구도까지가 다 정해진 다음에 봤더니 이제 국민의힘이 이기는 데가 별로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꾸준히 국민의힘이 이기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게 상대적으로 동작갑, 동작을인 거죠 지금. 그리고 이제 실은 양당에서도 약간 경합지로 보고 있는 데가 몇 개 좀 더 있어요. 이제 동작갑과 동작을의 특징은 앞에서 우리 배 소장님이 잘 말씀해 주신 동작을은 워낙 나경원 씨가 네임밸류가 있는 후보로 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실제로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가장 많이 방문한 지역이 동작을로 나와요. 가장 많이 방문한. 왜냐면 다른 데는 좀 이제 이길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만 이기면 거의 다 이긴다고 보는 거죠. 강남 3구를 제외하면. 실은 동작갑도 장진영 후보도 나름 네임밸류가 있는 분이거든요. 무한대전 나왔던 것도 있고 실제로는 좀 더 봐야 될 곳은 이게 이제 약간 경합우세라 그럴까요 민주당이 그런 데가 마포갑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포갑과 마포을은 많이 다르거든요. 마포갑은 국민의힘이 약간 우위였던 곳이고 최근 몇 번의 선거에서 마포을은 일관되게 민주당이 우위였어요. 불리한 선거에서도. 그리고 이제 영등포을 그래서 마포갑은 조정훈 후보랑 이지은 후보가 붙었던 곳이고 영등포을은 지금 이제 민주당의 김민석 의원님 후보와 그다음에 박용찬 후보가 붙은 곳이 영등포을이고 그다음에 이제 영등포갑은 또 다른 의미에서 이제 이 나름 개인기가 있는 김영주 후보와 그다음에 또 역시 개인기가 만만치 않은 최현일 후보 여기는 영등포 구청장을 하셨죠. 그래서 두 분 다 약간 지역에 기반이 있고 또 나름 이제 인지도도 상당히 있는 그래서 영등포갑, 영등포을 그다음에 넓게 보면 강동갑 진선미 후보님과 저기가 붙었죠. 판사 출신 전주혜 씨가 붙어가지고 요 정도가 제가 보기에는 좀 그 동작갑을 정도가 특히 이제 동작을이 재밌는 거는 나경원 후보가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이내라도 뒤진 적이 거의 없어요. 아마 그게 강남 3구를 제외하면 거의 유일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이제 엎치락 뒤치락하는 오차범위 이내에서 엎치락 뒤치락했는데 그런 점에서 일종의 이제 한강벨트가 주목받는 거는 여기 정도는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근데도 이제 실은 나경원 후보 정도를 제외하면 나머지가 다 불투명한 거고 만약에 한강벨트에서 지금 현재 여론조사 나오는 대로 민주당이 이 중에 우리 강남 3구를 뺀다고 치면 한 3-4개를 빼고 거의 다 이긴다는 얘기는 압승한단 말과 같은 말인 거죠. 그렇게 될 경우는 2020년에 그때 49개여가지고 41대 8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한 개 줄어들어서 48개가 될 텐데 거의 2020년과 유사하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인다. 현재 돌아가는 여러 여론조사 흐름만 보면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저는 조금만 더 이제 추가를 하면은 저는 서울이 그렇게 이제 우리가 며칠 있다가 최종 선거 결과 나오겠지만 저는 그렇게 국민의힘이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보는 것이 실제로 이제 공식 선거 운동 들어가면서 조금 지지율도 그렇고 반등세가 있다라는 거, 어떤 추세적 분석, 상당히 경합하는 지역도 있다. 그다음에 방금 전에 이제 최병준 소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지난번에 한강벨트가 결집을 했던 건 또 부동산 현상, 부동산 이슈가 또 지배하는 곳이 이른바 종부세 벨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부동산 관련되는 이슈는 자칫 잘못하면 다시 거대 야당이 탄생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들이 다 제자리 걸음으로 도돌이표대로 되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그 부담에 대한 부담에 대한 그런 부분도 의식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위기감일 것 같아요. 어떤 위기감이냐면 실제로 서울이 무너져 버리면 말 그대로 지난 2020년 총선 이상의 거의 야가 나온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당장 총선 끝나고 나면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이 아니라 탄핵으로 들어갈 건 불을 보듯 뻔하고 지금 또 선거 막판에 불거진 것이 추미애 후보자의 국회의장설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검찰총장 윤석열, 법무부 장관 추미애 이른바 추윤 갈등이 엄청났잖아요. 정말 대한민국을 뒤흔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국회의장 추미애, 그다음에 대통령 윤석열, 이건 대한민국이 흔들려, 한반도가 흔들릴 거예요. 그런 위기감. 마지막은 저는 이제 세대별 투표인데 유난히 선거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각 당의 자체 분석도 그렇고 선거 여론조사 가지고 지금 우세 지역이다 열세 지역을 구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아마 최 소장님도 저는 공감하시려고 보는데 40대 민주당 지지율이 높아도 좀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그냥 높은 게 아니라 40대에서 뭐 80%가 민주당 후보 지지한다 이렇게 여론조사에 나와요. 따르면. 그렇죠. 그러면 이 40대가 다 투표소에 나오면 그 정도가 반영될 수도 있는 것이 실제 이제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40대는 조사에 좀 응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샤이 보수. 물론 이제 샤이 보수가 투표소에 간다고 우리가 뭐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게 이제 존재한다고는 또 볼 수 있는 거라면 저는 실제 이 판세보다는 그래도 반등하는 추세라고 위기감, 그 다음에 세대별 투표율에 따른 실제 투표 비율 이걸 따져본다면 그래도 서울에서 저는 15석 이상, 20석 가까이도 국민의힘이 나올 가능성은 저는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한테서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봅니다. 앞에서 배종찬 소장님이 말씀하신 거 저는 좀 약간 동조하면서 의석수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현재 여론조사보다는 저는 보수가 더 의석을 많이 가질 거를 봐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연령별 투표율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이제 우리 소장님도 말씀하셨던 얘기인데 배 소장님도 첫 번째는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는 모든 연령의 투표율이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있는 거야. 그게 뭐 100%를 하든 50%를 하든. 근데 우리가 87년 민주화 이후에 지금까지 9번의 총선, 8번의 대선, 9번의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일관되게 나타나는 건 뭐냐면 어르신 세대일수록 투표율이 높다는 거거든요. 심지어 옛날에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20대는 20%대, 30대는 30%대, 40대는 40%대, 60대는 60%대여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후보자들이 20대 3명이랑 악수한 다음에 60대 1명이랑 악수하면 이게 표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인격적으로는 3명 1명이지만 이제 그 최종 투표를 봤을 때는 20대 3명의 지지를 받는 거랑 60대 1명의 지지를 받는 거는 이렇게 등가였던 거죠.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투표율이 낮을 때를 가정한 거예요.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 2030보다 4050이 투표율이 높고 4055보다 6070, 80이 투표율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를 볼 때 민주당은 최소한 1, 2% 빼고 국민의힘은 1, 2% 넣어야 된다. 그래서 민주당은 1, 2% 빼고 국민의힘은 1, 2% 플러스해서 봐야지 그 투표율까지를 고려한 거에 근사치라고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저는 이제 경제학을 했는데 실은 그래서 경제에서는 경기 변동은 정설로 돼 있고 그리고 부동산도 부동산 경기 변동도 정설에 가깝다고 봐야 돼요. 이거는 역대 데이터를 보면. 근데 최근에 2월, 3월, 4월의 과정의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2월 달은 민주당이 공천발 갈등을 통해서 지지율이 빠지던 추세였고 그리고 3월 달은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논란과 황상무 논란이 있었고 조국혁신당이 등장을 하면서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빠지고 민주당은 지지율이 올라가던 국면이었어요. 일종의 그 2월 국면과 정반대 국면이 3월 달에 열린 거죠. 그러면 3월 달은
민주당 지지율은 올라갔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빠졌거든요. 그 얘기는 약간 펀드멘탈 관점에서 보면 민주당은 천정일 확률이 높고 민주당 지지율은 천정일 확률이 높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바닥일 확률이 높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국민의힘은 살짝 올라갈 거고 민주당은 살짝 정체 및 하강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서 역시 또 약간 살짝 넣었다 뺐다 한 뭐 1, 2%씩 넣었다 뺐다를 하면 그런 걸 고려할 때 지금 지지율이 완전 박빙 혼전인 지역.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찍고 있는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점 말고 바로 어제 오늘 나온 여론사를 보면 국민의힘이 오차 범위 내로 상당히 따라붙었네? 라는 조사가 몇 개 나왔어요. 영등포도 그렇게 나왔죠. 영등포도 그렇고 영등포 지금 갑이 그랬고 그 최현일 후보와 김영주 후보가 그랬고 동대문 을이 그래요. 김경진, 장경태. 그렇죠. 장경태, 김경춘 후보가 그래서 그거는 실은 약간 예상되었던 거야. 그래서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은 서울이 49개여가지고 41대 8이었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각종 이제 언론에서 저한테 의석수 전망을 요청하면 그래서 제가 했던 서울 판세는 12에서 15석이에요. 국민의힘이. 저하고 일치하네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그렇죠. 저는 아무튼 12석에서 15석 정도 내외로 국민의힘이 지난번보다 조금 더 받고 만약에 15석을 치면 이게 비율로 딱 30%예요.